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거 생방을 하려고 그랬는데 뭔 방해 공작이 있었는지 지금 저희 스튜디오의 컴퓨터 시스템이 생방이 유튜브에서 계속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아침에 생방을 했는데 그 다음에 생방한다고 예고가 들어갔거든요. 벤자민 선생하고 조충렬 기자하고 곧이어 스튜디오에서 생방 이어집니다 하고 그 한 30분 후에 생방 켰더니 계속 안 돼요. 핸드폰으로 해도 안 되고 컴퓨터 시스템으로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녹화로 가겠습니다. 이건 또 나중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저희 한번 또 나중에 알아보고요. 자, 벤자민 위커슨 선생, 조충렬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벤자민 위커슨 선생의 뭐 이봉규 TV 보신 분들은 다 아시고, 조충렬 기자님은 안동데일리 기자님이신데 지난번 그 선관위의 생쇼 시연회 거기서 아주 맹활약하시고 특종하신 분입니다. 사진을 엄청나게 잘 찍으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벤자민 선생하고 낱낱이 분석했는데 그 현장에서 선관위 직원들 향해서 호통도 치고 먼저 나오신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조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우선 조 기자님한테 여쭈면은 그때 그 상황이라고 그럴까요? 네. 근데 기자분들이 그때 몇 분 정도 들어가셨죠? 처음에 그때가 오후 2시부터 했습니다. 네, 선관위 시연. 그렇죠. 네, 네. 시연회를 기자실에서 이제 네. 모였다가 이제 시연회 하는 장소로 옮겨서 네. 거기서 이제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그 분위기도 벌써 제가 현장을 보니까 네. 우리 그 자리도 보는 그 공간도 좁고요. 좁고 우리가 접근하기 그 기계에 접근하지는 못하게 옆에다가 라인을 쳐놨더라고요. 오, 기계에 접근하지 못하게. 이게 말하자면 이제 공항 같은데 이렇게 라인 치고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 내부에는 그 라인 안에는 네. 그 선거 방송이 있어요. 네.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방송 있죠. 네, 예.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그 비좁은데 네. 안에 있으니까 우리 그 방송 기자들이 촬영을 못 해가지고 또 막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쪽에서는 이제 시민단체라든지 변호인단이라든지에서는 우리 이제 컴퓨터 공학자인 벤자민 위커슨 선생이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못 들어가게 쫓겨나셨죠? 어떻게 된 겁니까? 쫓겨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정문에서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선관위 정문에서부터 정문에서부터 막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기자 기자 자격증 있는 사람, 기자증 있는 사람만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그 변호사도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못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변호사도 못 들어갔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 안에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벤자민 선생은 나중에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또 사진 가지고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못 들어가시고 이제 조충렬 기자님은 거기서 그 선관위원들의 그 말하자면 그 생쇼 네. 시연회를 어떻게 하든가요? 이제 우리는 그 안에 장면을 못 들어가서 방송으로만 이렇게 봤는데 직접 거기 계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시연을 한 거죠. 시연을. 네. 우리가 이렇게 선거를 하고 있다. 네. 이것은 원래가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홍보를 통해서 네. 미리 벌써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간파해서 지금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 부정한 방법들, 실수들이 많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특히 제가 취재 여러 군데 다니면 요즘 이 공무원들도 세대도 바뀌었고 해서 자기 주장도 강하고 국가 간 이런 사명감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요번에도 그 선거 때도 보셨겠지만 그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이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단체들이 그 4.15 총선 전에 사전 투표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많이 그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각종 그 고발 고소를 남발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 우리가 사전 투표하는 네. 거를 그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왜 일어났습니까? 지금처럼 이런 것들 때문에 네. 보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보완은 할 생각하지 않고 네. 그때 그 제가 화가 났던 것은 그 태도입니다. 선거국장하고 이 과장들이 나와서 이거 시연회 하는 그 담당 과장하고 세 분이 선관위 있었잖아요. 갑자기. 예. 우리 기자들은 그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기자들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제가 듣다가 이제 이 정말 그 선거국장하고 네. 또 그 옆에 있던 과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우리 국민을 그리고 그 헌법을 네. 알기를 참 걱정스러운 그러니까 어떤 면이 그러니까 대답이 네. 거짓말을 하면서 이제 둘러대든가요? 아니면 이제 뭐라 그럴까 이렇게 네, 그러니까 모르쇠로 하든가요? 예. 동문서답. 동문서답 했고요. 네. 모르쇠도 했고 그다음에 일방적인 그들의 주장했고 거짓말도 했고. 예,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네. 실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 자기들이 우리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의혹을 근거를 가지고 오라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려면 의혹을 제기하려면 네. 근거를 가지고 그 근거를 얘기하라. 대시지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되려고 했는데 예. 뭐 보셨다시피 방해를 그렇게 질문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질문 못하게 방해하더라고요. 그 네. 영상 보니까. 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방송이 됐으니까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그 5명이서 안에 들어가서 과장하고 거기 있는 구리선관위에서. 사람하고, 아니 구리선관위 말고 중앙선관위 안에 들어가서 예. 면담을 신청을 해갖고 했었어요? 일일이 다 따진 적이 있어요. 예. 이게 모든 걸 시작하기 전에 저는 거기 가서부터 따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몇 달 됐죠. 선거 하기 전에. 하기 전에요. 훨씬 하기 전에 정확하게 계속 따졌어요. 어. 근데 대답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문서답을 해요. 자꾸만 자기네들이 답을 못하겠으면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달이 왜 보름달이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태양이 지금 무슨 어쩌고 저쩌고 예, 딴 이게 소리예요.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완전히 딴 소리를 딴소리예요. 하는데 두 가지예요. 인지 능력이 떨어지든지 예. 머리가 나빠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든지 교활해가지고 교활한 거죠. 그래서 내 말을 딴소리로 돌리고 사람을 화를 나게 만들어요. 예. 사람을 살살 놀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니네들은 공무원들이 엎드려서 배 깔고 일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냐? 너 지금 레슬링 그라마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랬구나만요. 예. 그거 하고 있냐? 빠떼로. 예, 그거 하고 있냐? 그랬어요. 니네들 그런 거 하고 있냐? 왜 동문서답하냐? 그런데 얼굴 색깔도 안 바뀌고요. 예. 뻔뻔하게 살살 사람을 놀려요. 그때 누구였습니까? 그때 들어가 중앙선관위. 그때 과장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과장하고 또 국장도 있었어요? 아니 국장은 아니고 거기에 무슨 담당해서 세 사람이 답변을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들어가 면담을 신청하신 거예요? 그거는 선거 전에 공명선거 그거 시민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 그 대표가 저 집까지 찾아와 갖고 저기 한번 했고요. 네. 국제 포럼을 했고 네. 그렇게 하기 전인가 한 후인가 저보고 안에 들어가자 그런 거예요. 왜? 그냥 공학적인 사람, 컴퓨터 공학을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면 자꾸 딴소리 한다고 직접 내가 컴퓨터 공학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 컴퓨터 공학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은 하나도 섭외가 안 된 거예요. 아무도 그걸 나서질 않아. 다 그 몸을 사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좋다.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니까 옳고 그런 거. 그렇지. 그거에 확실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참석하겠다. 그리고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다 따졌는데
동문서답. 동문서답하면서 놀려요. 약을 살살 약을 올려요. 흥분하게 만들고 예. 교환하는 거.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조 기자님 이번에도 시연회 할 때 네. 그 아주 기자들이 날카롭게 질문들 했을 거 아니에요. 조 기자님을 비롯해서. 네네네네. 근데 그때도 그러던가요? 이렇게 살살 동문서답하면서 놀리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특히 그 예를 한번 들어주시죠. 어떤 예. 식으로? 예. 자, 그 선거 일과장 네.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저 이런 표현까지 써야 되겠습니다. 오만방자하기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녹봉을 받는 거 아닙니까? 봉급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월급이라고 안 하고 공무원을 이분들은 근본적으로 국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제가 뭐 취재도 열심히 하지만 그런 이 말씀을 드린 것은 헌법 7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사항이 헌법 7조 1항이 공무원은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다. 이것을 망각한 거예요. 이는 이제 또 이제 국민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2항에는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항이 이제 정치적 중립을 지고 신분적으로 신분은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이런 조항입니다. 이게 헌법 7조예요. 상위법이죠. 근데 이 법이 거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취재를 하려고 여러 관공서를 가는데 이 공무원들이 뭐 과거 때하고 전체 공무원들 그런 거 국민들 다 알고 있고요. 그날 그날이 이제 뭐 어떻게 그 교묘하게 그 말하자면 동문서답을 하는지 예를 하나 그러니까 예를 좀 들어. 선거 일과장이 하는 말은 이제 자신들이 우리가 시연회를 먼저 받지 않습니까? 시연회를 보는데 전체를 이제 봤죠. 설명을 해주는 이렇게 그러니까 개표부터 투표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개표 끝나는 때까지 다 그냥 이 설명을 한 거죠. 시연을. 그리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지금 다 보셨다시피 자 뻔뻔한 게 그겁니다. 보시다시피 아무 이상 없다. 이렇게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아니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유령표가 사전 투표하면서 가보니까 4,674명이 투표를 했는데 4,684명이 나왔더라. 그래서 10표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우리가 실수를 저지른 거다. 저지른 거다. 실수니까 뭐 다음부터는 실수 안 하겠다. 안 이런 하겠다. 식으로 그다음에 과거에 또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게 바로 아까 우리 벤자민 선생님 말씀처럼 사람을 국민을 기자들을 앞에 놓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죠. 하고 그리고 일방적인 자신들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자들을 정말 솔직히 말해서 그쪽에 제가 취재하면서 느꼈지만 전공자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기자 중에서 컴퓨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기자가 전문 분야에 능통한 친구들을 보낼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거기 있어 봤는데 그렇게 그쪽 분야로는 그렇게 많이 못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이 미진하니까 이 오고 가는 대화 중에 이제 그렇게 자신들이 이제 공개 자료를 배포를 먼저 했습니다. 우리 기자들한테 그걸 하면서 그것을 읽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다 이제 짜진 각본에서 이제 그러한 자신의 설명하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이제 선거 전문적으로 이제 제가 취재를 많이 했으니까 제가 대선 때부터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을 알고 이제 질문 좀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하니까 그걸 피해 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조중렬 기자님 들으면서 느낀 건데 우리나라 언론도 문제인 게 대형 언론사는 전문 기자들이 있어요. 과학이면 과학에 대한 전문 기자, 군사는 군사 전문 기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경제, 뭐 정치 이런 건 뭐 물론이고 특수 분야에도 전문 기자들이 의학 전문 기자도 있고요. 법률 전문 기자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런 걸 만약 분류기 이상 이런 걸 밝히려면 과학 그러니까 컴퓨터 전문 기자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이런 하여튼 큰 회사에는 IT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갔던가요? 선거 전문이라든지
아니 그 질문 수준을 보면 알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조충렬 기자가 딱 봤을 때 아 이거 메이저 언론사에서 온 사람들이 그냥 말단들 그냥 가라고 해서 시켜서 오고 그냥 대충 거기 미리 자료 준 거 가지고 그냥 질문하고 이러던가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예. 저는 아시다시피 JTBC, 예. MBC, 그다음에 그 우리가 그 편향된 예. 언론들이 하는 뭐 한겨레, 그러니까 경향 뭐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이제 자신들이 처음에 예. 와서 그냥 취재 방향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무더기로 와서 무더기로? 그래서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끝까지 질문도 MBC 같은 경우에는 추적 20분 팀에서 왔는데요. 예. 그 이제 우리 그 기계를 지금 우리 시연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민경욱 의원의 투표지 6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질문을 하고 방해를 완전히 다른 쪽으로 물타기 하려고 예, 그러는 그렇습니다. 기자들도 말하자면 이런 네, 이런 거 MBC. 같아. 그러니까 이 좌파 이제 신문들이나 방송들은 네. 친정부 성향이죠.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걸 선관위를 어떻게든지 옹호하기 위해서 예. 부정선거는 아예 이제 믿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파헤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선관위를 정당화시킬까? 네, 그렇습니다. 보수우파 꼴통 저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저 햇소리 하는 거다 망상 이런 식으로 딱 저 말하면 기정사실화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하면서 그런 쪽으로 막 몰아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언론 노조의 장악된 그 표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지금 그러한 언론들은 뭐 기관지죠. 네. 기관지. 여기 카트 제대로 좀 잘 남겨주세요.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보다 이제 안동데일리의 조충렬 기자가 이제 보다 기자들 그 취재 방향도 그렇고 선관위 태도도 그래서 그냥 날카로운 질문하면 또 방해하고 그래서 보다 나중에 난 나가겠다고 퇴장을 하시군요. 그때 그 심정은 어땠습니까? 왜 그렇게 퇴장하신 겁니까? 자, 그 아까 근거 말씀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까 그 선거 일과장이 그랬습니다. 이야기하는 답변하는 중에 그 지금 여러 뭐 많다고도 얘기 안 해요. 뭐 일부에서 네.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은 의혹을 그 근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해라 얼마든지 네. 이렇게 기자를 앞에 놓고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근거가 뭐냐? QR 코드입니다. 바로 네. QR 코드는요 사용하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서 그렇죠. 바로 드러난 것이 그 선거국장이 실토를 해버렸어요. 예, 뭐라고요? 왜? 뭐냐? QR 코드 지금 아직 지난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했습니까? 안 됐다고 했습니까? 안 안 됐다고 됐죠. 했어요. 못했다 그랬잖아요. 네. 못했고 이번 국회에서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법이 아직 통과 안 된 거를 쓴 거가 이게 자인한 거예요. 거죠. 자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서 제가 이 법위에 군림하나 이런 얘기가 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뭐 법적으로 전공은 아닙니다만은 이 취재를 하면서 법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제가. 특히 선거법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그 법률 해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법률 해석은 입법 해석, 예. 그다음에 사법 해석, 행정 해석이 있습니다. 네. 지금과 같이 QR 코드라는 것은 공직선거법, 이것은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헌법기관이죠. 여기는 이제 행정기관 아닙니까? 네. 독립기관이지만, 근데 저 행정안전위원회라는 국회에서 상임위를 열어서 네. 거기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 QR 코드는 오해의 여지가 2018년도입니다. 네. 오해의 여지가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정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국회의 입법권이 행정권을 시정 명령을 내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에요. 네. 그래서 그 선거국장이 말한 대로 국회의원들이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 안 돼서 네. 그것이 시정 안 돼서 그렇지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번 국회에서는 해달라,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QR 코드라는 것이 이제 공직선거법 161조 6항에 보면은 못 쓰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못 쓰게 돼 있는 것보다도요. 그러니까 관로를
그 우리가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막대 모양의 바코드로. 예, 바코드 읽을 수 있는 바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예. 바코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관로를 열고 그 안에 보면은 이제 막대 모양의 그래프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여러 규정을 짓는 것 그렇게 짓는 것은 여러 가지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반드시 관로 안에 내용처럼 해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예. 그것을 그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들이 인용을 해준 거예요. 예. 이거 그랬어도 뭐 괜찮지 않느냐? 이것도 위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법원 판사들도 위법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라고 요구한 거 그거 그대로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대로 QR 코드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 그다음에 그 선거 기간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됐고 국회에서 또 지금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불법을 사용하고 예.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럼 빨리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회에서 탄핵시켜야 됩니다. 저희 지금. 예. 그리고 그게 불법이 왜 불법이고 그 QR 코드와 그 예. 바코드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바코드는 1차원적이고 저 QR 코드는 2차원적 바코드다 이런 식으로까지 뒤집어 씌우거든요. 예. 예. 그러면 바코드라는 거는 막대기 모양으로 해서 막대기의 크기와 간격 이런 걸로 하고 그걸 숫자로만 나와져 있어요. 네. 그 숫자에 대한 거를 또 아라비아 숫자를 밑에다 다시 써놨어요. 네.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해서 기계 없이도 이게 제대로 됐다 안 됐다를 사람이 검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코드고. 예. QR 그런데 코드는. QR 코드는 그렇게 하지 않고 QR 코드는 스탠다드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스탠다드도 없으니까 자기가 규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규격이 전혀 없고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만드는 사람에 따라. 암호를 만들어서 쓰는 것처럼 하는 건데 이거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증을 할 수가 없어. 만든 놈이 속이면 속은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 QR 코드예요. 그것을 이게 너무 좋은 건데 법에서 안 통과시켜줬다고 너무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잘 속일 수 있는 거였다를 못 쓰게 해서 아쉽다 하는 소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QR 코드 자체는 이게 이래서 쓰지 못하게 돼 있는 예. 거고. 만든 사람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암호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 그렇죠. 다른 사람은 눈으로 봐서는 절대 알 수 없고 리더기로 읽어야 되는데 그 리더기로 읽어도 몰래? 리더기로 읽어도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예. 그 난수표라고 그러죠. 난수표 알잖아요. 예. 몇 번 빨갱이 새끼들이 단파 방송으로 난수표 난수표, 부르잖아요. 예. 몇 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아무리 들어도 알 수가 없죠. 자기네끼리는만 알는 그래서 거지. 이걸 난수표를 대조할 수 있는 디코딩 하는 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런 거예요. QR 코드도 예. QR 코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든 놈이 만든 놈에 따라서 지 맘대로야. 그러니까 암호를 집어넣고 암호 해석은 자기만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바로 그래서 이게 못 쓰게 돼 있는 건데. 그렇죠. 불합입니다. 그게. 예. 그래서 그게 결정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큰 소리하고. 선거에선 쓰지 못하게 돼 있는데. 아니 큰 선거가 아니라 모든 선거에서 못 써야 돼요. 그런데 도장에 억지로 쓴 거는 만든 놈이 속이려고. 그렇죠. 제가 여기 국회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네, 제가 말씀해 주세요. 가져왔습니다. 그 처음에 그 개정 법률안을 통해서 이 국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1차원 바코드, 2차원 바코드를 포함해서 이 바코드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노출되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읽어드릴 수 있는 바코드 해놓고 이제 정의 규정으로 관로를 쳐서 그것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막대 모양의 그래프죠. 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우리 슈퍼나 이렇게 마트 갔을 때 흔히 우리 바코드 그러면 그 모양이고 QR 코드라는 것은 알다시피 네모나게 생긴 게 QR 코드예요. 그래서 거기 정의 규정은 뭐냐 막대 모양으로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제가 이 전문가는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취재하면서 전문가는
우리 그 국민들한테 잘못된 정보거든요. 예. 이것을 세뇌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한테 바코드를 지금처럼 바코드하고 QR 코드를 이 혼용해 쓰면은 우리가 그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앞으로? 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 또 궁금한 게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연회가 끝났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각 신문 방송에서 거기서 이제 취재해가지고 간 거를 보도했을 거 아니에요. 보도 안 했죠. 아니 그러니까 그 뒤에 예, 예. 보도 그 경향이 어땠습니까? 다른 이 메이저 신문이라든가 예, 방송이라든가 제가 좀 추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MBC 빼고 KBS, SBS는 취급 안 했습니다. 아예 방송 취급을 자체를 안 안 했습니다. 예. 아 취재했는데 방송을 안 했어. 했습니다. 예. MBC는 했으나 이렇게 우리 그러니까 받아 적은 겁니다. 받아 적은 거. 어떻게 적은 성관이 입장 대변해 예, 준 거고. 대변. 그다음에 기다리고 조중동은 어떻게 했습니다? 조중동도 뭐 거의 그 표현을 안 하고. 예, 안 하거나 아니면 시연회 잘 됐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그렇죠. 예, 거의 이거는 의혹이 해결됐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정사 아 방송했습니다. 이런 진짜 그러니까 야. 진짜 핵심은 하나도 건들지도 않고 이렇게 더 이상 뭐 보여줄 게 있냐 이렇게 다 완벽하게 까놨는데 완벽하게 까는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전자회로는 그냥 그러니까 상태 그림처럼 본다고 해서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냥 하드웨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회로도가 있으면 회로도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예. 그냥 디지털 회로도, 논리 회로도 같은 경우에는 픽스드 서킷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예. 그런데 컴퓨터 시스템을 쓰게 되면 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해서 소프트웨어가 순간순간 이짓 저짓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선거에는 전산기기 못 쓰게 되죠.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요번에 밝혀낸 예. 거 그거 있잖아요. 좀 이따 얘기해요. 예. 예. 아 그래서 이건 원천 무효다 이런 얘기.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을 하려고 기자님한테 먼저 전화를 했어요. 제가요. 왜냐면 미리 아는 분이니까. 네. 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기자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잠깐만 나오시라고. 아. 그래가지고 제가 작전을 짠 거예요.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사진을 찍고 어떻게 할 걸 전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아 잘하셨어. 이해를 딱 시킨 다음에 사진 찍으셨구나. 예, 들어갔다가 그 질문하는데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진은 끝에까지 비디오를 찍는데 계속 방해를 했어요. 예. 제가 어제 여기 이봉규 TV에 예. 올리기 전에 제가 그걸 올릴 시간이 없어서 못 올렸는데 다시 제가 들어가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것을 올리니까 그 내용을 저도 이제 그때 얼마나 살짝 되었는데도 이게 뭐 기계가 고장 나니까 그 고장 나면은 기자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짜 거짓말이고요. 예. 지금 그것뿐만 아니고 전주시 완산구에 대해서 참 심각합니다. 이게 진짜 정말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이 사람들은 정말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예. 얼굴색 바뀌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현장을 봐서 제가 그날 굉장히 격분했습니다. 네. 특히 전주시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우리가 이 원인을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완산구에 이제 열표가 유령표가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가 이제 249조에 의하면 그 투표 위조 또는 증감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1항은 그 죄를 범했을 때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이 처한다. 네. 벌금형이 아니고 징역형입니다. 2항은 선거와 관계된 자, 그러니까 선거 투표 참관인, 선거 사무원, 위원 이런 분들이 했을 때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 잘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원들은 다 네, 안단 말이죠. 뭐가 잘못됐는지 예, 보고 좀 거기서 설명해 얘기가 제가 열표가 유령표가 많이 네.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선거국장이 예 맞습니다. 실수로 그렇게 나왔는데 실수로. 삼천 삼동에 부족한 열표하고 서신동 투표소에
남는 10표가 일치해서 네. 아마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취재를 했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은 아까 사전 투표하고요, 그 일반 투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네. 당일날 투표. 당일날 투표에는 QR 코드가 없고 절치선이 있어요. 네. 사전 투표에는 QR 코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게 전혀 완전히 시각적으로도 드러나고요. 개함하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시연을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전혀 없다. 이런데 무슨 뭐 부정이 있겠느냐 그랬는데 실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단순 실수였다. 과거에도 그런 것이 있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앞으로 검찰을 통해서 제대로 밝혀질 것이다 하는데 거기서 10표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원래 굉장히 선거가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개표 장에 가면은 네. 뭐라 그러죠 그거를 바구니 예, 예. 바구니에 그 표를 차곡차곡 100장씩 네. 묶고 뭐 예를 들어서 83장이면 83장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숫자까지 적어가지고 돌돌 말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차곡차곡 쓰고 그 테이블 위에는 아무것도 네. 없이 한 상태에서 다시 투표함을 붓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혼입이 생길 일이 없어요, 사실. 네. 그들 주장대로. 근데 전혀 다른 당일 투표하고 사전 투표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벌써. 왜? 당일날 그 완산구 선관위에서 전라북도 선관위, 그 다음에 중앙 선관위에 보고를 했습니다. 10장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중앙 선관위에서 그거 빨리 원인 찾아라. 그러다가 끝까지 찾았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죠. 인형이 찍힌 겁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투표관리관의 인형이 찍힌 용지가 10표가 더 많아요. 예. 사실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돌아가듯이 뭐 당일 투표하고 사전 투표가 이렇게 우리가 개표하는 과정에서 혼란하고 막 이런 상황이라서 말도 안 실수한 되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설명.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설명. 맞지 않을 뿐더러요. 네. 양심을 거짓말 치는 거죠. 네. 자신들이 그 10표 많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시를 네. 한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